자, 우리 13강의 맨 위에 보시면 주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주제 밑줄입니다. 원시적 경험과 경험적 귀납과 과학적 추론의 차이. 여러분, 귀납이라는 이 표현, 귀납이 이제 이 경험에서 비롯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랑 과학적 추론은 이제 차이가 있다는 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납의 특징, 그 다음에 과학적 추론의 특징, 요걸 알아야 이 차이점이 구분이 되시겠죠? 1번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imagine, 상상해봐. Someone eagerly attempting to explain. 자, 아주 간절하게 시도하고 있는 사람. 지금 여기서 attempting은 ing, 현재 분사로 someone을 수식해주고 있는 거야. 시도하는 사람. 자, 무엇을 설명하려고 시도하냐면 why it is reasonable to. 여기서 it은 가주어, to는 진주어야. 뭐가 합리적이냐면 conclude that the sun will rise morning. 내일 아침에 태양이 뜰 거야. 왜냐하면 항상 과거에도 그랬으니까가 왜 합리적인지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생각해봐라. 자, 이 사람이 지금 태양이 뜨는 이유가 얘들아 뭐래? 뭐 하기 때문에? 항상 그랬기 때문에, 그지? has done so에서 이 done so는 대동사야. 항상 뭐 했기 때문에 얘들아? 태양이 떴기 때문인 거지. 그래서 이 do는 무엇을 지금 받아주고 있냐면 rise를 받아주고 있는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done 자리에 rise 써도 되는 거죠. 과거 분사로. 자,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귀납적 추론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there may have been. 자, may have been 물결 표시. 자, 조동사 have pp 나왔지, 얘들아. 조동사 have pp는 과거 사실을 추측하는 거야. 과거를 추측하는 거야. 이 자리에 그냥 may be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과거였음을 나타내주는 시제 표현이어서 may have been 시제의 표현이야. 자, 항상 어떠한 시간이 있었을지도 모르냐. When primitive man, 원시인이 anticipated the dawn with assurance. 그러니까 새벽을 예상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자, 이 확신은 무엇에 기반한 확신이냐면 the fact that he had seen dawn. 자, seen이 오형식이죠.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지금 목적격 보어로 동사 원형 나왔어요. 자, 어떤 확신이냐면 the fact 뒤에 봐봐. 그가 본 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 새벽 다음에 새벽이 무엇을 follow 뒤따르냐면 the blackness of night. 이 밤의 어둠을 뒤따른다. 그러니까 밤 뒤에 새벽이 온다는 걸 본 적이 있다는 사실로 확신을 가지고 예상을 하던 때가 있었을 거라는 거야. As long as he could remember. 그가 기억할 수 있는 한. 됐어, 얘들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깊은 밤 뒤에 새벽이 오는 걸 본 적이 있다는 건 지금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나 this primitive stage of knowledge, 이러한 지식의 원시적 상태는 어떤 거냐면 if it ever existed, 설사 존재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pre-scientific, 과학 이전의 것입니다. 이랬어요. 자, 빨간색 볼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과학 이전에 라는 표현은 선생님이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과학적이라는 거야, 과학적이지 않다는 거야? 과학적이지 않아. 그래서 이거는 과학적이지 않음 이렇게 써놓으세요. 과학적이지 않음. 과학적이지 않음. 됐어, 얘들아? 그래서 이런 경험에 근거한 귀납적 추론은 과학적이지 않은 성질인 거야. 여기까지 됐지? 자, 그 다음 문장 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pre-scientific 이라는 이 표현을 this kind of reasoning으로 받아주는 거야. 이러한 종류의 추론, 즉 과학적이지 않은 추론. 그지? 그래서 3번이 삽입으로 들어갈 수 있어. 선생님 말 이해됐어? 자, 삽입은 늘 근거가 있어야 얘들아.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추론은 bears no resemblance, 유사성이 없어요, 과학과. 그지? 사실은 the crude induction, 그 서투른 귀납 추론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absence 세모 쳐봐. 부재. 부재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잖아. 뭐가 없는 거냐면 과학적 이해가 없는 거라니까.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이 2번 문장의 pre-scientific을
3번에서 좀 더 부연 설명하는 거야. 과학 이전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과학과 유사성이 없다. 과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다. 없는 거다. 이렇게. 여기까지 됐지? 자, 그 다음 문장. 그럼 이제 귀납적 추론은 이 경험에 기반한 건데 과학적 추론은 뭐냐면 4번 문장에 과학적 추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야. 3번과 4번은 그래서 얘들아 서로 대조되는 내용인 거야. 3번까지는 경험적 내용이고 4번에서는 과학적 추론에 관한 내용이니까 이거는 대조되는 거여서 4번에도 삽입 써놔. 3번까지는 귀납적 추론, 4번부터는 과학적 추론, 서로 대조되는 성질의 것을 이제 얘기해 줄 거야. 하지만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했어. 자, 우리의 과학적 추론은 뭐냐면 for believing that 무엇을 믿는 거냐? 내일도 태양이 뜰 겁니다에 관한 그 우리의 과학적 추론은 여기서 reason은 이유가 아니에요. 추론이에요. 추론은 are of an entirely different kind 완전 다른 종류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종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이해하는지 한번 볼까요? 5번 보세요. We understand the functioning of the solar system. 우리는 이 태양계의 기능을 이해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Terms of the laws of physics. 물리학의 법칙의 관점으로. 됐어? 어떤 법칙의 관점으로 이해를 하고요. 또 우리는 무엇을 예측하냐면 astronomical 밑에 나와있지? 천문학적인 사건들 occurrences는 사건이야. 경우. 그래서 어떤 천문학적인 사건들을 예측할 때 by means of 무엇에 의해서 이제 예측하냐면 아까 법칙을 사용한다 그랬잖아. 물리학의 법칙. These laws로 받아줘. 이러한 법칙을 in combination with 무엇과 결합해서 이제 이해를 하느냐? knowledge, 지식. 자, 뭐에 관한 지식? 5부 뒤에 볼까? 어떤 특정한 초기 조건들. 자, 이 초기 조건들이 뭐냐면 that prevail. 자, prevail이 얘들아 무슨 뜻이야? 널리 퍼지다, 뭐 만연하다 이런 뜻이잖아. 그러면 널리 퍼져 있는 그 초기에 이 사건들, 초기의 조건들에 관한 지식과 결합이 되어서 이 천문학 사건을 이해한다는 거야. 다시 얘기해 줄게. 자, 우리가 어떤 사건을 이해할 때는 과학은 우선 법칙과 지식을 결합해서 이해한다는 거야. 경험이 아니야. 법칙과 지식이야. 알겠지?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초기 조건들은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선생님이 그냥 부연 설명해 줄게.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 내용상 되게 중요한 건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초기 조건들은 뭐냐면 아까 prevail이 만연하다라고 했잖아, 얘들아. 만연한 법칙은 특수 조건이야? 아니면 일반적 조건이야? 그렇지. 널리 퍼져 있는 조건들은 그냥 일반적인 거지. 그래서 얘를 일반적인 초기 조건이라고 그냥 이해도 돼. 대절 이하를 그냥 일반적인으로 이해하란 말이야. 자, 일반적인 그 초기 조건에 대한 지식.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지구에 관한 가장 초기 조건, 초기 지식들, 일반적인 거. 뭐 지구의 자전이라든지 뭐 태양과의 관계라든지 자전 속도라든지 자전 주기라든지 이런 게 얘들아 일반적인 지식 아니겠어? 그러니까 기초 지식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과 그런 지식들과 이 물리적 법칙을 같이 결합해서 사건을 이해한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얘들아? 그럼 결론을 볼게. 자, 과학적 법칙과 이론들은 그래서 어떠냐면 논리적 형태를 지녀요. 일반적 진술에 대한 논리적 형태를 지녀요. 왜? 법칙과 지식으로 이해한다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이지. 그러나 그것들은 seldom, 가로칠까? 거의 뭐뭐하지 않는다. 이거 부정으로 해석해야 되더라. 부정이야. 거의 뭐하지 않냐면 simple generalization from experience, 경험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from이 비롯되는 거잖아, 얘들아. 경험으로부터 비롯되는 그런 단순한 일반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에 근거하지 않아요. 논리적이라는 것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하자면 이 글은 귀납적 추론을 먼저 설명해 주죠. 귀납적 추론은 어떠냐면 경험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태양이 뜨는 걸 본 적이 있어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밤 뒤에 새벽이 오는 걸 본 적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경험에 근거한 이러한 추론은 어떤 거냐면 과학적이지 않아요. 그죠? 이거는 과학적이지 않아. 과학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얘와 대조되는 특징의 과학적 추론은 어때? 우리가 과학적 추론이라고 하면 어떤 법칙과 그 다음에 지식을 결합해서 이해를 한다고 했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어때? 얘는 논리적이지. 논리적. 그냥 내가 봤으니까 이건 논리적이지 않잖아.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태양이 내일 또 뜨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고 뭐 태양과의 어떤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논리적이지. 그래서 논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지문은 이미 빈칸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어휘랑 그 다음에 어법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flow 옆에다가 어휘, 어법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어휘, 어법. 자, 우선은 어법을 선생님 체크해 줄게. 노란 색깔 형광펜 있으면 들어보고, 없으면 뭐 분홍 색깔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되겠지? 자, 우선은 1번의 reasonable 밑줄 쳐. reasonable. 합리적이다. 이게 원시 입장에서 이게 합리적이야, 얘들아. 그지? 왜냐면 내가 봤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장 끝에 pre-scientific 과학 이전의 밑줄. 과학 이전이라는 건 과학적이지 않다는 뜻이야. not scientific이야. not scientific.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유사성이 없다라고 했을 때 resemblance. 유사성이 없다. 노가 앞에 있죠? 자, 그 다음 밑에 줄에 absence 부정 없는 거예요. absence는 없는 거. 자, 4번 문장의 different 밑줄. 과학적 추론은 귀납적 추론과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5번에 이제 뭐가 있느냐? laws, 법칙. 자, 그 다음에 6번에 prevail 밑줄. 만연한. 이건 그냥 일반적인으로 이해하라고 쌤이 얘기해줬지. 그 다음에 seldom 부정어 밑줄 한 번 더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법 한번 가볼게. 얘들아, 파란 색깔 형광펜 들어보자. 자, 1번에 to explain 밑줄 to explain 밑줄 치고 attempt to 부정사 얘들아. attempt to 부정사. attempt to 부정사. 여기 to 부정사 나와야 되는 건 attempt 때문이야. 여기까지 됐어? 예인아? 자, 그 다음에 1번의 세 번째 줄에 done 밑줄. 자, been 쓰지 마. 대동사는 늘 비동사랑과의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근데 지금 rise라는 일반 동사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두 동사를 써줘야 되는 거야.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2번의 when 밑줄. 관계부사 적어보자. 관계부사. 자, 관계부사는 뒷문장 얘들아 어때? 완전, 그죠? 완전한 문장 나오죠? 자, 그 다음에 2번의 두 번째 줄에 the fact that 밑줄. 동격적 적어 놓으시고요. 동격적. 동격적. 위치 쓰지 마세요, 이 자리에. 알겠지? 그 다음에 see 목적어 동사 원형 밑줄 follow. 얘들아, see는 지각 동사야.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온 건데 이 자리에 뭐도 나올 수 있느냐? 뭐도 나올 수 있지? follow, win. 현재 분사도 쓸 수 있어. 지각 동사는. 여기까지 됐을까?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우리 어디 갈 거냐면 4번 문장의 that 밑줄. 자, that 접속사 쓰시고요. 접속사. believing 얘들아 동명사지. 동명사는 선행사가 될 수 없어. 동명사 뒤에 that은 접속사야. 명적. 위치 쓰지 마. 자, 그 다음에 그 줄 끝에 are 밑줄. 주어가 누구야 얘들아? scientific reasons가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6번의 두 번째 줄 끝에 that 밑줄. 이 that은 뒤에 prevail이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뭐야 얘들아? 주관대. 그렇지, 주관대. 그럼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위치. 그렇지, 위치. 괜찮니? 넘어가자. 두 번째 지문으로 넘어갈게요.
이번 질문은 너무너무 쉬워 얘들아. 맨 위에 맹목적 반복을 위한 숙달, 반복을 통한 숙달. 이 글의 키워드 반복, repetition. 자,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자. 자, at a certain age, 어떤 특정한 나이에, 그 특정한 나이가 뭐 9살, 10살, 11살 요쯤 되는데 우리 모두는 한때 다 그 나이가 된 적이 있었죠. 자, 그런데 most of us, 자, most of 가로쳐봐. us가 주어, are이 동사야. 우리들 대부분은 무엇을 할 수 있었냐면 the kind of blind devotion, 맹목적 전념이라는 걸 할 수 있대요. 그죠? 이 맹목적 전념이란 이 뒤에 볼까요? It takes to master. 자, takes 뒤에 지금 목적어 없는 거 표시하시고요. it은 가주어, to가 진주어예요. 가짜 주어는 해석하지 마시고 투부정사부터 보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어 얘들아. 자, 투부정사 봐봐. To master some single, 단 하나의 obscure 하면은 어려운 이라고 해석해. 애매한 아니고 어려운. 자, 어려운 기술인데 이 어려운 기술은 that we've decided를 가로쳐. 요거 삽입이야. 자, 우리가 결정하기를 우리의 정체성에 있어서 중요하다. 나 이거 꼭 해야 될 것 같아. 그러한 중요하고도 어려운 기술을 습득하는데 takes, 필요한 그런 아주 맹목적 전념을 했던 때가 있었을 거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중요한 기술을 습득하는데 필요한 목, 맹목적, 준아야 뭐라고? 집중해. 알겠지, 준아야? 맹목적 전념이라는 것을 했던 때가 있었을 거래. 자, 두 번째 문장 갑니다. 아마도 그것, 자, 여기서 그것이라는 건 그 어려운 기술, 스킬을 받아주는 거예요. 자, 이 어려운 기술은 뭐일 수가 있냐면 drawing a horse, 뭐 말 그리기, copying a 기타 솔로 베끼기, dribbling a basketball, 자, 농구공으로 드리블링 하기, 뭐 이런 것들이었을 수 있어요. 자, 아마도 그것은 알리일 수도 있어요. 알리가 뭐냐면, 자, 동격으로 설명합니다. 그러한 초보 스케이팅 무브, 움직임인데요. 이것은 일종의 스탠딩 점프, 일어나서 점프를 하는 거래요. 자, where the feet never leave the board. 자, 발이 이 보드판에서 떨어지지 않은 채로. 무슨 말이야? 스케이트보드 딱 이렇게 붙이고 그 채로 딱 이렇게 점프하는 거. 그것을 어려운 기술 이렇게 지금 예시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 다음 문장. 자, we don't need a manual. 우리에게는 매뉴얼이 필요 없어. 매뉴얼이 뭐야 얘들아? 사용 설명서. 그치? 우리한테는 사용 설명서가 필요 없어요. To tell us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주는 사용 설명서는 필요 없고요. 그냥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요. 그죠? head down. 머리를 낮추고 nose to the grindstone. 땅에다가 코를 박듯이 just like 마치 모처럼 우리가 이야기를 들은 대로 어떻게 해라 라고 들었으면 그대로 하면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a belief in repetition. 이 반복에 대한 믿음은 is in the cultural water supply. 뭐냐면 문화적 급수래요. 문화적 급수 속에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문화적 급수라는 건 같은 표시하고 조금 더 설명해 놓을게요. 문화적 급수라는 건 무슨 말이냐? 문화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선 써볼까요? 문화 속에 있다. 반복에 대한 믿음은 문화 속에도 있고, 이해됐어? 문화 속에도 있고, 이해됐냐고 얘들아? 반복에 대한 믿음은 문화 속에도 있고, every how to succeed, 성공하는 방법 매뉴얼과 핸드북에도 있고, 모든 스포츠와 그리고 사업자 전기 속에, 오토바이오그래피, 자신의 자서전 속에 다 존재한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내려와. 자, there's a reason,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이유냐면 코치와 음악 선생님과 수학 선생님들이 종종 자신의 학생들을 굴려요. 무엇을 통해? drills, 훈련을 통해서요. 자, 그리고 그것에 뒤이어 더 많은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훈련은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을 시키는 거죠? 이 글의 키워드인 반복을 시키는 거죠. 자, powerful 100 A minor scale. 자, 100번의 A minor 키를 연주해라. 또는 free throw나 toe kick을 연습해라. 자, 언제? 오후에.
그러면 너는 발전을 보게 될 거래. 발전하게 될 거래. 자, do another 200, 200번 더 해라. 그럼 넌 더 많이 발전하게 될 거라고 이 반복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 얘들아? 자, 그러면 붉은 색깔 형광펜 들어봐. 자, 4번 문장에서 뭐라 했냐면 매뉴얼은 필요 없다고 얘기했어. 매뉴얼은 필요 없다. 준아야, 너 우는 거야? 어? 왜 그래? 왜? 왜 그래? 갑자기. 자, 그 다음에 7번의 밑줄 얘들아. 반복에 대한 믿음. 이 글의 키워드는 반복에 대한 믿음이야. 그래서 뭔가 그 서술형에서 주제문을 작성하라고 해야 될 때는 주어에다가 이 핵심 키워드를 적어서 써야 되는 경우가 많아. 알겠지? 그래서 이 belief in repetition, 그러니까 repetition이란 단어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될 때가 많을 수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파란 색깔 형광펜 한번 들어봐. 파란 색깔 형광펜 들어서 자, 우선은 이 투부정사의 밑줄 쳐봐, 얘들아. 여기 투부정사는 진주어로 나온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 takes 다음에 지금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얘들아, 여기 사이에는 뭐가 생략돼 있어? 목적어가 없잖아. 못 관대지. 그래서 대시나 위치가 다 가능해. 얘네들은 못 관대야. 그래서 이거 써놓고 대시나 위치를 형광펜으로 밑줄 쳐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that 밑줄 쳐. 이때 that은 뭐야, 얘들아? We've decided는 삽입이니까 뭐겠어, 이 that은? 주관대야? 뒤에 is 나와 있잖아. 그치? 주관대. 자, 그 다음에 3번에 that은 얘들아 지시 형용사야. 그 이렇게 그 초보적인 스케이트보드 움직임.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에 where 밑줄 치고 관계 부사.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we've been told에 been told 밑줄, have been told. 태 한번 얘기해볼까? 무슨 태지? 수동태. 자, 그다음 8번의 첫 번째 줄에 that 밑줄. 얘들아, 여기서 that은 얘가 이제 중요한데 이 지문에서 얘가 제일 중요해. 얘는 관계부사 대용어야. 뒤에 문장이 완전해. 선생님들 주어, run 동사, their students 목적어 완전하지. 그래서 얘를 뭐로 바꿔줄 수 있느냐? reason이 선행사니까 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얘들아? why. 그치, why. why로도 바꿀 수 있어. 아니면 why는 또 뭐로 바꿀 수 있냐면 for which로 바꿀 수 있어. for은 의미를, 이유를 나타내주는 전치사거든. 자, 내려와서 followed 밑줄. 이 drills를 부연 설명하는 과거 분사 구문이야. 그래서 훈련에 뒤이어 더 많은 훈련. 알겠지? 훈련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뒤따라지는 거니까 과거 분사가 여기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괜찮아? 자, 넘어가자. 자, 13강의 주제 한번 볼까?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디자인 주도 혁신.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디자인 주도 혁신. 얘들아, 너네 디자인 하면은 예쁘게 만들어주는 디자인을 보통 생각하잖아. 여기서 말하는 디자이너는 설계와 가까워, 의미가. 알겠지? 그래서 뭔가 이 설계를 했을 때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인간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 덕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한번 볼게.
자, 디자이너들은 단순히 문제만을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People face today. 가로쳐봐.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단순히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거든. Not merely는 얘들아, 네모 박수 쳐볼래? 이거 뭐냐면 not only야. 그러니까 해결을 안 한다가 아니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버돌소는 어디 있느냐? 벗은 생략되고 올소만 남았어. 그래서 여기다가 버돌소 적어줘. 그래서 사람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디자이너들은 새로운 의미를 창출한다는 거야. 이 새로운 의미가 뭐냐면 즉 동격으로 설명해 process, 과정인데 also known as design driven innovation, 디자인 주도의 혁신이라고 알려지는 그런 의미를 창출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됐어 얘들아? 첫 번째 문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디자인 주도 혁신 얘기했거든. 디자인 주도 혁신, 디자인 주도 혁신. 이게 뭐냐? 바로 문제도 해결하는 거지만 문제 해결 플러스 새로운 의미를 창출한다는 거래. 여기까지 됐어? 자, 두 번째 문장 볼게. 자, 혁신적인 가치 창출은 이랬어. 그러니까 디자인 주도의 혁신 했으니까 그럼 혁신을 어떻게 만드냐면 이거예요. 알겠죠? 자, 이것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냐면 좀 더 근본적인 통찰력을 기반으로 두고 있다는 거야. 누구에 대한? 사람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근거로 하고요. 그리고 무엇에 의해 가능해지냐면 바로 기술의 발전에 의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다시 이 디자인 주도의 혁신, 즉 혁신은 무엇으로 가능해지느냐? 인간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도 있어야 돼. 지금 인간들이 보니까 이게 필요하구만 이런 거라 그냥 통찰력만 있으면 안 돼. 뭐도 필요하냐면 기술의 발전도 같이 필요한 거야. 그 통찰력을 이루어줄 기술도 필요하다는 거죠. 됐어 얘들아? 자, 그 다음 문장에서는 예시로 뭐가 나올 거냐면 휴대전화가 나올 거야. 이 내용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휴대전화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 근데 나왔거든 휴대전화가. 그지?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볼게. 자, 3번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를 생각해보자. 자, 한 고전 네덜란드 TV 프로그램에서 길거리의 사람들은 were asked 질문을 받았어요. 어떤 질문을 받았느냐?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란 뜻이지. 자, 요 자리에 if도 쓸 수 있어. 자, 어떤 질문을 받았느냐? 사람들이 would like to have a device 장치를 갖고 싶은지. 자, 어떤 장치냐면 that would allow them to make phone calls. allow 목적어 투부정사지. 그들에게 전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인 거야. 여기까지 했어? 자, 24시간 7일 내내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장치를 갖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을 했어. 됐어? 그랬더니 전형적인 응답이 뭐였느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응답은 그러한 장치는 이랬어. 그러한 장치가 뭐냐면 4번의 두 번째 줄에 있는 이 디바이스를 받아주는 거지. 그러한 장치는 어떠한 added value가 뭐냐면 부가가치.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해주지 못한다. 라고 응답을 하거나 and 뒤에 that 1번 위에 있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핸드폰의 사용은 완전 불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됐나요 여러분? 자, 그럼 내려와. 그 프로그램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1999년에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1999년에 사람들은 그게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난 후에 우리는 단순히 어떤 세상은 상상할 수 없냐면 without handheld communication devices, 이 휴대용 의사소통 기기. 이게 뭐지 얘들아?
휴대전화, 그치? 이 휴대전화를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다는 거야. 됐어, 얘들아? 그러면 여기는 지금 뭔가 중간 내용이 생략돼 있지만 디자이너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휴대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야? 필요하지 않다고 똑같이 생각한 거야? 필요하다는 통찰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술도 뒷받침이 돼주고요. 그죠? 자, 그 다음 문장. 이 디자인 주도의 혁신이란 뭐에 관한 거냐? Translating, 네모쳐. into, 네모쳐. 자, 이 유저들의 통찰력을 바꾸는 거예요. 무엇으로? proposition 일로. 자, 어떤 일로 바꾸는 거야? 새로운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바꾸는 건데 사람들이 좋아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지 몰랐던 그러한 것으로 바꾸는 거, 그게 바로 디자인 주도의 혁신이라는 거야. 자, 그들의 통찰력을 사람들이 원하는지도 몰랐던 것을 바꿔주는 거, 그것이 바로 통찰력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 디자인 주도의 혁신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괜찮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붉은 색깔 형광펜 한번 들어볼까? 자, 디자이너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새로운 의미를 창출해내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디자인 드라이브 이노베이션, 이게 이 글의 키워드죠. 디자인 주도의 혁신. 자, 이 디자인 주도의 혁신은 뭐가 필요하냐? 통찰력도 필요, 기술의 발전도 필요해요. 이거 둘 다 필요한 거예요. 통찰력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이렇게 실현시켜줄 기술도 또한 필요하다는 거지. 여기까지만 밑줄 칠 거예요. 원래 마지막 문장에는 알아서 밑줄이 그어져 있죠. 빈칸으로 나왔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번 문장 왼쪽에다가 여러분 삽입 쓰세요. 2번 문장은 1번 문장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그죠? 1번에 대한 자세한 설명. 그 다음에 5번 문장에 삽입 쓰세요. 5번 문장에 삽입. 근거는 search a device야, 얘들아. 알겠지? search a device. 자, 그 다음에 파란 색깔 형광펜 한번 들어볼까? 4번 문장 끝에 사람들에게 질문되어진 거니까 were asked, 수동태. 그지? 그 다음에 whether 밑줄. 그래서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if랑 같은 뜻으로 쓸 수 있어. 그 다음 자, to 부정사 밑줄 to make,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자, 5번으로 내려와서 5번에 that 밑줄. 이거 that 뭐야, 얘들아? 땡. 비동사 뒤에 있는데 어떻게 주관대야? 못 가는데 아니야. 동사 뒤에 있는데 어떻게 관계대명사, 얘들아? 동사 뒤에 있으면 뭐야? 명접. 그치? 명접 쓰세요. 동사 뒤는 명접이야. 동사 뒤는 명접. 동사 뒤는 뭐라고? 명접. 그리고 이 대시 뭐랑 병렬이냐면 밑에 줄에 있는 대시랑 병렬이니까 밑에 2번의 that도 밑줄 that.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에도 역시 that 밑줄. 자, 얘는 뭘까, 얘들아? 얘는 선생님 화살표 해놨는데 여기 propositions에 붙어있다고 생각해봐. 얘가 지금 선행사야. 명사 뒤에 있으니까 이거 뭐야? 관계 대명사일 수 있지. 그치? 그럼 뒷문장이 어때야 돼? 불완전해야 되지. needed 뒤에 목적어 없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that은 또 위치로 바꿨을 수 있다는 거지. 괜찮니?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 가자, 얘들아. 13강. 14강이 범위에서 빠지니까 부담이 덜하네, 그지? 자, 주제에 밑줄 칠게요. 개인화된 업무 공간과 스트레스 감소. 자, 이 글은 이 업무 공간을 개인화시키는 게 키워드예요. 개인화. 얘가 키워드야. 자, 그러면 1번 문장부터 같이 한번 볼게. 1번에 옆에다가 주제문 적어놔.
자, 첫 번째 문장 볼게요. Through the up and downs of our lives. 우리의 삶의 기복을 통해. 자, 이 기복은 학교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겪는 거죠. 네, 이것을 통해 the reassuring stability. 걱정을 덜어주는 안정감. 이 안정감을 누가 주냐? 의미 있는 물리적 물건들. 그죠? 의미 있는 물건들이 주는 이 걱정을 덜어주는 안정감을 can help us. 우리가 뭐 하도록 도와주냐면 우리의 기분과 감정을 관리하도록 도와줘요. 됐죠? 그래서 어떤 의미 있는 물건들은 우리가 감정을 관리하도록 도와준대. 자, 이 자리에 manage는 help 때문에 나온 동사 원형이거든. 목적격 보어야. 이 자리에 뭐도 쓸 수 있어, 얘들아? to manage도 쓸 수 있는 거지. 투부정사도 가능해. help는. 여기까지 됐어요, 얘들아. 자, 그 다음 문장. When we engage in such environmental self-regulation. 우리가 그러한 환경적 자기통제의 참여할 때. 다시, 이거 단어 중요해, 얘들아. 이거 키워드거든. 환경적 자기통제. 환경적 자기통제. 무슨 말이냐면 환경을 이용해서 자기를 조절한다는 거야. 다시 무엇을 이용해서? 환경을 이용해서. 이게 이제 자기 개인적인 공간을 꾸미는 얘기잖아. 그래서 환경을 이용해서 자기를 통제한다는 뜻이야. 이런 것에 차별을 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에 의존하게 되냐면 cues, 단서죠. 어떤 단서? 우리 외부에 존재하는 단서, 물건이잖아요. 이것에 의존하게 돼요. 무엇 하기 위해? To maintain the kind of equilibrium, 마음의 평정. Inside ourselves that. 우리 안에 있는 일종의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됐어, 얘들아? 자, 이 평정이 선행사고 이 선행사를 that부터 이하가 설명해 줍니다. facilitate 동사 표시하세요. 자, 이 평정은 목표 출구를 용이하게 해주는 거예요. 마음이 좀 편해야 공부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우리 외부에 있는 단서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부연 설명 한번 볼게요. 자, in a study of mid-level professional, 중간 관리자급 전문가들에 대한 연구가 이 그레고리 로렌스라는 전문가가 Professor of Management at the University Michigan Flint, 중요하지 않지. 이 대학교의 교수래요. 근데 그레고리 로렌스가 발견한 게 있대. 무엇을 발견했냐면 incorporating 네모박스, 밑에 줄에 into 네모박스, 세트야. 자, 개인적 물건을 이 직장으로 가져오는 것, 이제 통합시키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덜어주도록 감정적 고갈, 감정적 지침을 완화시켜주도록 도와준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야. 이 감정적 지침은 뭐로부터 발생되어진 거냐?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에서 발생되어지는 그런 감정적 지침을 완화시켜준다는 거예요. 뭐가? 개인의 물건이. 자, 특히 이게 누구한테 효과가 좋으냐? 내려와. 마지막 문장이지. Especially for employees. 특히 직원들. 자, 어떤 직원이냐? who. 소유격 관계대명사지. 소유격 관대서나. 자, 특히 어떤 직원들? office setting. 사무실 환경이 did not afford. 허용해주지 않아. 여유가 없어. much privacy. 이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를 허용해주지 않는 거야. 사생활 보호를 허용해주지 않는 환경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막 가림막 같은 것도 없고 다 막 보이는 그런 환경에서 일해야 돼. 그런 직원들에게는 being able to personalize their work area. 자, being able의 being 주어예요. 동사는 대시가 끝나는 지점에 있는 helped가 동사가 됩니다. 괜찮지? 자, 뭐 할 수 있다는 것? 자신의 이 업무 공간을 개인화시킬 수 있다는 거. 개인적으로 꾸밀 수 있다는 거. 뭐로? 사진, 포스터, 코믹 스트립, 만화책, 머그스 이런 거. 자, 그것은 무엇을 도와주냐? 그들이 자신의 공간을 개척하도록, 즉 자신의 공간을 만들도록 도와준대요. 자, carve out이 1번, 그 다음에 inscribe it 2번이야. 그리고 그곳에 무엇을 새길 거냐? personal meaning, 개인적인 의미를 새겨요. 여기서 it은 어떤 거야? work area야. 자신의 업무 공간에다가 개인의 물건을 갖고 와서 꾸밈으로써 개인적 의미를 새겨.
그 다음에 and 그럼으로써 create 3번 일종의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sanctuary 안식처를 만들어낸다는 거야. 직장에서 라고 로렌스와 그의 이 공동 저자들이 얘기를 했다는 거야. 괜찮아? 자, 눈도 뻘었다 예인아. 붉은 색깔 화펜 들어봐. 자, 이 글의 키워드는 우선 개인화라고 했잖아 얘들아. 가장 중요한 건 요거야. 환경적 자기통제. 이게 개인화시킨다는 전문 용어야. 알겠지? 환경을 이용해서 자기의 기분을 조절하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자, 이거랑 같은 표현으로 뭐가 있냐? 얘를 설명하는 게 3번에 나와 있어. incorporating부터 workspaces. 개인적 물건을 직장으로 가지고 오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효과를 가지냐? relieve부터 밑줄 쫙 쳐. 이 감정적 고갈을 완화시켜준다 라고 얘기했어.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 다음 문장에 보시면 다시 한번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번째 줄에 자신의 공간을 개인화할 수 있다는 거 밑줄 쳐. 자, 이 개인화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단어로 sanctuary, 안식처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괜찮니? 자, 우리 문법만 체크하고 잠깐 쉴게. 자, 우선 1번 문장 두 번째 줄 끝에 manage 밑줄. 자, 이 manage 자리에 얘들아 뭐도 가능하다고? to 부정사도 가능한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에 facilitate 밑줄 쳐봐 얘들아. 우리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는 누구에게 수일지어야 돼? 선행사지. 선행사가 누구라고? equilibrium, 그치? 그래서 선행사가 조금 떨어져 있어. 알겠지? 단수 취급. 자, 그 다음에 내려오세요. 그 다음 3번에 relieve 밑줄. 자, 얘도 마찬가지야. help 때문에 동사 원형이 나온 거야. 그럼 이 자리에 뭘 쓸 수 있어? to relieve, 그치? 자, 내려와서 brought on 밑줄. 약이 되어진 과거 분사예요. 자, 4번. 맨 처음으로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여기 등장해요. whose.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문장이 어떨까? 그치, 완문이야. 관계대명사랑 달라.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완문. 자, 그 다음에 4번의 세 번째 줄에 carve out, inscribe, create 모두 다 병렬 구조. 그리고 inscribe 뒤에 it도 얘들아 밑줄 쳐줘. inscribe 뒤에 it. 대명사는 늘 수일치 문제가 나오는 건데 뭘 지칭하는지 알아야 돼. work area를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단수 대명사가 여기에 사용된 거예요. 여기까지 됐을까? 네. 자, 그럼 10분만 쉴게요. 여러분 화장실 다녀올 사람들 다녀오세요.